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말레이 현지 언론이 용의자 2명 모두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방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4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라고 했는데 그 여자 2명이 아마 체포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레이 현지에서 어떤 보도가 들어오면 방송 중이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어제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200만 명의 일반 선거인단 모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당내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안희정 캠프 홍보본부장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김정남 이야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안풍이 아니고 북풍이 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네.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일단 사실관계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신중하게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홍보본부장이신데 이제 안희정 의원에 대한 도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보수와 진보의 이런 흑백 논리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예. 현실은 현실이니까 결국 안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안희정 예. 지사의 안보관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 안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군사력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갖고 안보가 되질 않잖아요. 네. 무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60만 대군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본질적인 거는 예. 국민들의 통합된 힘입니다. 예.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돼 있으면 우리 안보 역량이 강한 거고 국민들이 이제 분열돼 있으면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 말씀.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예. 가장 근본적인 안보관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 통합적 결정을 꼭 해야 된다. 여야 보수 진보로 나눠서 안보 네.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갈리는 네. 그런 나라는 만들지 말자. 이게 예. 가장 근본적인 안보에 관한 기본 입장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사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지금까지 어떤 경우도 예. 이런 국민 통합적인 안보를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 통합적 이런 안보관이라는 것은 어떤 안보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우리 예. 국민들이 합의하면 나는 따르겠다. 이런 자세가 보수정한테 있었나요? 어떻게 그게 결정이 되는 건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결정 과정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도 없었어요. 네. 지금 우리 안희정 지사가 국가안보 전략회의를 제안한 거는 네.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된 결정 체계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네. 결정 내용을 다 따르자. 이런 제안과 고민을 던져놓은 건데요. 네.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연정적 차원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정치공학이 왜 나옵니까? 참나. 제가 좀 답답하신 모양이네요. 예.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정치공학하고 예. 이게 안보에 대한 예. 국민 통합적 논의를 만들자는 거고 어떻게 정치공학이에요 이게. 이건 정치공학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기 네. 홍보본부장께서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여기 어떤 분들이 비판하는 쪽에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연정, 안보에 대한 대연정도 정치공학적 접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참 이러시면 저도 참 하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홍보본부장께서 조금 더 이 상황을 친절하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연정 차원에서 안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연정과 안보를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네. 대연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국내의 예.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예.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 힘을 합쳐야 된다. 네.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 네. 안보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 대연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네. 생산적인 정치를 위한 방법과 수단 차원에서 정치의 어떤 방법으로 제안을
한 건데 네. 안보에 관해서 우리 안희정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건 네. 하나의 방법과 수단 차원이 아니고 네. 안보는 언제나 어느 때나 근본적으로 네. 국민 통합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네. 여기에 승복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합의하자. 좀 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통일부의 기능하고 이 방금 말씀하신 안보관의 기능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겠네요. 그죠? 다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까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자, 대연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대연정 구상이 지금 이제 저들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청취자분들도 계속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께서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거나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청취자분들이 제게 주시는 질문이나 이런 것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는 거니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연정 구상이 뭐 필요하다는 말씀인지 하는 내용도 이제 있지만 방금 이 중도 보수층을 좀 끌어들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집토끼 산토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다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과 네. 충분히 이제 대화도 하고 또 이제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신이 예. 충분히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네. 이게 충분히 전달만 되면 우리 네.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보는 게 네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요구, 네. 어떤 바람이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정권을 바꾸자. 네. 우리가 정권을 잡자. 예. 여기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건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해봤고 노무현 대통령도 해봤죠. 네. 김대중, 노무현 우리가 10년 동안 이 두 분 대통령과 네. 그 두 분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는 네.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예.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국정 운영도 네. 우리 보수 진영보다 잘할 수 있다.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 18년보다 예. 우리 민주당 정권이 훨씬 더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아, 예.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실은 소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얘기를 한 것은 네. 우리 민주세력에서 정권을 잡으면 네. 박정희 정권 이상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걸 국민들에 보여주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네. 우리가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네. 우리가 중심이 돼서 힘을 모으면 네. 딴 데로 안 가지 않냐. 예. 한번 그러면 제대로 해보자. 나중에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하고 이제 경선에서 치열하게 네. 경쟁을 하시겠죠. 그러다가 네. 만약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권 후보로 이렇게 선출이 되셔서 열심히 하실 경우도 있고 또 안희정 후보가 선출되실 경우가 있는데 안희정 네. 후보가 되셔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고용이라는 표현, 기용해서 운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죠? 그건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방침은 네. 안희정 지사는 예. 기본적으로 이 경선 캠프에다가 네.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혹은 의원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본부나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뭡니까? 한 달 이후에 경선이 끝나면 네. 우리 당의 모든 120명의 의원들 예. 또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분들이 예. 안희정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같이 뛰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벽을 만드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네. 오히려 잘못하면 개파 집권이 될 수가 있다. 네. 우리는 개파 집권이 아닌 정당의 집권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원칙 위에서 이제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김정민 당연히 말씀하신 거는 알겠습니다. 김정민 의원하고 우리 저 안희정 지사하고는 뭐 보통 어떻게 만나시고 대화를 하십니까? 평상시에? 뭐 지금은 우리 안희정 후보님이 후보 신분이라 네. 뭐 바쁘니까 네. 꼭 필요할 때가 있으면 뭐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행사장에서 가끔 이렇게 그렇군요. 하죠. 제가 왜 여쭤봤냐 그러면 이제 홍보본부장이시니까 안희정 예, 지사의 평소 정치적 철학이나 방금 예, 말씀하신 뭐 대연정이나 여러 가지 안보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 지사의 뜻을 우리 김종민 의원이 국민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 이 국정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라는 분과 많은 참모들 간의 의사소통 간에 좀 이 불통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제 김종인 비대위 대표께서 말입니다. 전 비대위 대표께서 안희정은 초기의 노무현 같고 문재인은 말기의 노무현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젊은이 사이에 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안희정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어떤 그 특징을 이제 우리 김종인 대표님이 당시
당신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예. 특별히 이제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좀 깎아내리는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예.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징들 예. 또는 어떤 장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예. 사실은 지금은 이제 노무현을 누가 닮았냐 이 경쟁이 아니고 예. 노무현 그 이상을 누가 더 할 수 있는지 그 경쟁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노무현을 닮으면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제가. 노무현 그 이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5년 동안 집권하셨던 내내 힘들어하셨던 문제가 예. 당시에는 평생 정치하면서 동서통합, 영원한 화합, 예. 보수 진보의 새로운 어떤 그 국민적인 통합 이걸 계속 주장을 하는 정치를 해오셨는데 네. 막상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해보니 네. 그런 국민적인 통합을 위해서 뭔가 앞으로 좀 진도가 나가고 발전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참 어려웠다. 그래서 대연정도 한번 제안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 당신이 갖고 있던 정치적인 꿈, 네.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그 만족스럽게 실현되지 못했던 점들. 네. 사실 그 지점에서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네. 우리 안희정 지사나 문재인 대표가 네. 다시 출발해서 네. 노 대통령이 꿈은 꿨으나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예. 그런 국정운영의 성공 혹은 국민적인 통합 이런 것들이 아마 두 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홍보본부장으로 지켜보기에 안희정 지사의 가장 단점,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단점을 제가 이제 같이 응원하는 입장이니까 네. 단점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또.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대신 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88번님이 안희정 후보님 안보관 듣다가 궁금해집니다. 예전에 안 지사님 반미 청년회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와 안보관이 달라진 겁니까? 물으셨고요. 두 번째 청취자분들 올린 말씀입니다. 7200번인데요. 대권 후보 도전하시면서 지사직 사퇴 안 하시나요? 혹시 안 되면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 아닙니까? 대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면 지사직은 사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네.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학생운동했던 이제 이력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반미라든가 무슨 어떤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책을 보고 그런 네. 이론들이 어떤 학생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그 당시 학생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뜻은 우리 사회 정의,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 네. 직선제 네. 이런 광주항쟁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책을 읽었냐, 어떤 네. 사상적 경향이 있었냐 하는 거는 네. 그때의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네. 그 이후에 한 30년 이후에 네. 안 지사의 정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하셔도 되고요. 네. 그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도지사직 사퇴 문제는 네. 우리 안 후보가 지사직에 연연하거나 아니면 돌아갈 길을 네. 봐두고 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 지금 현직 도지사인데 예. 지금 대통령 선거의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예. 언제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공식적인 일정이 없어서 예. 그 일정이 나와야 거기에 맞게 도지사직에 대한 거취 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안 돼 있으니 거취 문제를 도민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마 일정이 확정이 되면 네. 바로 거취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신 거를 제가 우리 김종민 홍보본부장께서 향후에 참고하십사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대신을 가름을 하겠습니다. 많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실 때는 청취자분들을 유권자로 생각하시고 좀 더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까 허참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약간 청취자분들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셨을 건데 그래서 홍보본부장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내용들을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오늘 비운의 황태자라고 해야 되나요?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룸푸 공항에서 피살됐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성 용의자 2명 모두를 체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안보 문제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 차관 지냈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예. 김정남 피살 소식을 들으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으로서 특히 김정남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올 것이 왔다 이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올 것이 왔다. 어떤 의미에서 올 것이 왔다고 보십니까? 오늘 국정원 원장도 이런 보고를 국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5년 전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의 스탠딩 오다 상시 명령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요하게 그런 명령을 집행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아직은 조사가 안 되어서 북한 당국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하거나 또 연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국방위는 안 열렸습니다. 정보위는 열렸는데 그죠? 예, 이 국회 이제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명확히 분장돼 있어서 이 사건 자체는 성격적으로 정보위원회에 이제 열리고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 와서 그 상황을 국회의원들에 보고를 하는데 국방위원회는 이 김정남 피살이 북한의 군사 동향 특히 대남 도발과 관련된 동향이 있을 때 저희들이 열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열렸었는데 오늘은 그 상황 보고만 이렇게 유선으로 받고 관심 있는 의원들끼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중국 쪽에서 나오는 소식은 이 국경선을 중심으로 중국군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군이 움직이면은 우리 군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군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그 뉴스 검증과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3일날 9시에 이게 김철로 이제 가명을 쓰고 다녔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 김철로 가명을 쓰고 다니는 김정남이 피살되어서 이제 그 오후에 파악이 됐는데 군사적인 어떤 대비 차원에서 중국군이 움직인다는 것은 저로서는 국방부 차관을 지닌 입장에서 조금 검증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북한의 어떤 도발 지구나 특이한 동향들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쪽이나 국정원 쪽 정보망으로 말입니다. 이 피살 소식을 아까 조금 확인할 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보력 정도 되면은 이제 과거에는 5% 정도밖에 파악을 못했다면 30%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김정남 피살 소식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13일 날 9시에 이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일어났고 한 3시, 4시쯤 돼서 김철로 알려진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을 우리 공간 쪽에서 파악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관련된 사실관계 기초조사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어쨌든 국내에 알려진 것은 하루 넘어서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이게 늦은 거 아니냐. 그러나 이건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하고 좀 협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피살되고 나서 한 서너 시간 뒤에 46살 된 북한 인물 김철로 우리 김정남이죠. 김철로 알려진 인물이 사망했다 소식을 접했던 것으로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이분들도 그렇고 탈북 주요 인사들 우리나라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한데 언론에 나오지 않은 주요 인사들도 많이 계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다면 어느 정도가 강도 높게 해야 됩니다. 저 부끄럽지만 김정남과 이종 사촌 관계인 이한영 씨도 82년에 한국에 와서 97년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총결받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97년에는 돌아가셨지만 망명한 황장엽 전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서 침투한 북한 공작원 2명이 검거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태용호 전 공사를 비롯해서 고위급 탈북 인사에 대해 신변 안전이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 절차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정원이 요청해서 경비 인력의 이제 경찰이 정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김정남의 신변을 중국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예. 김정남은 특별히 중국과의 또 우호관계를 가졌던 예. 장성택과 김정남 이런 라인 속에서 중국이 그 당시로서 후계자로 봤던 측면이 있어서 특별히 관리를 해줬고 네. 그 이후에도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고 나서 김정남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 북한의 암살 명령을 내린 거 이후에 네. 김정남과 그 주변에 유족들이 좀 있습니다. 예. 부인들, 가족들에 대한 신변을 네네. 중국 측이 상당히 배려해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김정남에 대한 그 암살이 그동안에 북한 쪽에서 놓고 보면 김정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향후에 중국이 마음을 바꾸면 김정은 체제를 변력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하나.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다가 이 김정남 형태의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이 세습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또 하나는 이 잘못하면 지금 태공사도 우리나라로 왔지만 김정남조차도 한국으로 가버리면 이거 큰일 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하나. 이 세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세 가지 다 우리가 가정하고 상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일 지금 중요한 사실관계는 김정남을 추대하려는 북한 내부의 또 움직임은 없었고 예. 중국도 그런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김정은을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김정남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고위 탈북자들의 어떤 북한이 싫어하는 활동, 예. 북한의 하지 체제의 어떤 문제점을 폭로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면에서 예. 거기에 대한 신변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또 상징적인 이런 조치를 취해서 예. 그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이런 의도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이 김정남 암살이 이제 나오면서 한 번은 이한영을 총격으로 살해를 했고 이번에는 독극물로 결국은 살해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북한이 가지고 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암살 좀 더 이렇게 자주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떤 형태로 예측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테러와 공포 정치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네.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도 있습니다. 테러나 공포 정치가 체제 내부의 균열을 갖고 있고 체제를 지탱하는 세력들과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권력 내부에 대한 권력 장치에 대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러한 공포 테러 정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백성주 전 차관 또 지금 현재 의원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북한 내부에 이런 정도의 어떤 권력이 진행된다면 암살이 진행됐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첫째 이제 거의 구축 체제로 들어섰다. 두 번째, 구축 체제로 들어섰다는 것은 장성택의 채용을 비롯해서 장성택의 그 사람들을 다 제거를 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는 사람마저 제거를 했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는 더욱더 오래 갈 수 있고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체제 구축을 좀 더 공고하게 했다. 도전 요소들을 다 제거했다. 네. 도전할 가능성 있는 사람을 제거했다. 하나의 왕조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네.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내부가 굉장히 아직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불안을 심화시키고 균열을 심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후자 쪽에 네. 좀 더 방점을 찍고 보겠습니다. 예. 내부가 아직도 매우 불안하구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상황에서 체제 내부의 갈등들도 좀 더 심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영호 전 공사도 저희 생각과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저께인가요? 그 SLBM, 그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실험 발사를, 그 미사일을 갖다가 지대지 미사일로 바꿔서 일단, 북극성 3호를 발사를 해본 것 같고, 또 미국의 사드 배치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을지 포커스 훈련도 곧 있을 것 같고, 국방당국이 앞으로 한미 이 대책, 또 트럼프와 어떤 관계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가장 고려하는 것은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네.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가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다루겠다. 예. 이 의지가 명확하거든요. 예. 또 북한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봅니다. 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과 외국 기업, 외국인에 대한 제재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내세운 새로운 카드, 제재 카드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여길 것이고 그렇군요. 이런 국면에서 특히 ICBM 성공할까 성공하도록 내버려 둘까 이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날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얘기에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특히 3월 한미연합훈련 네.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시기에 예. 이 전략적인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백승조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까지입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